보도블록이니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여기 문양이 들어가고요. 도로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스왑을 이용하면 좀 비교적 편리하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를 일단 들어가 주시면 배치도 들어가 보시면 질량 작업엔 대지에 보시면 여기 주차장 구성 요소라고 있습니다. 주차장 구성 요소. 그래서 이 주차장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람표로도 산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주차장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곧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안 맞아요. 지금 한국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5200에 아마 2500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주차장 구역이.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차 공간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얘를 유형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자, 복제 이용해서 5000 곱하기 뭐 2500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고 주차 길이 5000이죠. 그 다음에 절반 2500. 중요한 거는 여기 PL하고 PW 값도 같이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5000. 그 다음에 여기도 2500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집어넣으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주차 라인을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당한 지점에서 주차 라인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레이라는 기능을 좀 쓰셔야 되겠죠. 어레이를 쓰시면 좀 편하겠죠. 어디냐면요. 요 주차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주차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상단에 여기에 어레이 아이콘 보이시죠? 캐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자, 이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주차 구획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선택을 먼저 하시고 어레이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라고 해서 바로 뜨죠.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첫 번째 거리값과 두 번째 거리값을 입력을 하면 요 값과 같은 객체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일단은 개수를 한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10개. 자, 10개. 개수를 지정을 했으면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시작하실 때는 여기 첫 점을 찍으시고 두 번째 점을 여기 딱 찍어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선이 쭉 넘어가죠. 자, 10개 괜찮다 그러면 엔터 딱 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 라인들이 싹 그려졌고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주차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카피를 하셔도 되겠죠. 카피 해서 앞쪽으로 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주차 좀 많이 하시라고.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나무도 좀 필요하다. 나무도 좀 심어야 되겠다. 그 전에 이거 일람표 한번 뽑는 거 한번 해볼게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계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이제 대수를 좀 많이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때 레빗은 조금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 주차 라인들을 이렇게 삽입을 하시게 되면 3D 상태에서도 일단 보여요. 보이는 거는 이제 물론 좀 멋있게 하면 좀 잘 보이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가 좀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한 패밀리들이. 장애 주차장도 따로 있고요. 자, 일람표 수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새 일람표 수량이라고 있어요. 새 일람표 수량을 들어가서 주차니까 조금 내려보시면요. 주차장이라고 있죠. 주차장 일람표. 자, 주차장 일람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단 개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패밀리 및 유형이 들어가야죠. 왜냐면 이게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레벨은 필요 없죠? 뭐, 단가가 들어가 주면 좋겠죠. 단가, 얼마인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싹 나오죠. 사이즈 이거고, 개수. 만약에 이제 이거를 총개만 내가 구하고 싶다. 총개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총개만 알면 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 보시면, 그, 정렬 그룹화라고 있습니다. 정렬 그룹화. 자, 정렬 그룹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정렬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정렬 기준을 세워야죠. 뭘로 세우셔야 될까요? 개수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개수는 어차피 합산이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패밀리 및 유형의 개수만 씌면 되겠죠. 자, 패밀리 및 유형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총계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총계가 이제 20개라고 딱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목록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모든 인스턴스 항목화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를 꺼버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름을 딱 줄여주죠. 그리고 카운트는 자동으로 해주고 이렇게 일람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자, 일단 이건 좀 닫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가능한 게 수목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수목이라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수목 일람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용량이 참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경을 할 때 좀 고민들을 저도 고민이 참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 수목 있죠. 조경 요건. 그것들만 작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안 집어넣고요. 자, 1층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건축 탭에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여기에 나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나무들이 좀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 품종도 좀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품종이 아닌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나무의 크기들도 좀 천차만별이죠. 그죠? 뭐, 낙엽수도 있고, 뭐, 관목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만만한 거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관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목에서, 조팝나무?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일단은, 그냥 제가 대충 많이 쓰는 것들이 1m 미만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나리도 생각보다 크죠? 라일락은 왜 이렇게 크지? 이거 쓸게요. 고평나무? 자, 나무 이름이 좀 그런데요? 자, 나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여기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싹 심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제가 막 심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심으면 컴퓨터 버벅됩니다. 적당히 심으셔야 돼요. 저 지금 되게 많이 심고 있어요. 지금 후회 중입니다. 너무 많이 심고 있어서. 자, 뭐 이렇게 나무를 대충 이렇게 심어주시고 3D로 보시게 되면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다 파묻혀 있는데 요게 이제 어이구 깜짝아 제가 더블 클릭했네요. 패밀리로 들어와 버렸네. 자, 건축에서 구성 요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보통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으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딱 뜨게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나무를 일단 작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모든 인스턴스 선택하시고 가격 띄우기에서 한 400 정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00? 더 들어야 되나? 더 들어야 되네요. 한 500 정도 들어야 되겠네요. 하단하고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이것보다도 좀 더 낮아야 되겠다. 그래서 450? 맞네요. 450 정도.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되고, 나무를.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수목을 일람표로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람표 수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 일람표 수량이 들어가 보시면, 조금 내려보시면요, 수목이라고 있어요. 수목 일람표. 자, 수목 일람표에 들어가면,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패밀리 및 유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가야 되고, 단가도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데, 이미지가 없죠?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미지. 해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미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모델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목들이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사용자한테 일목요연하게 이제 표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표로. 요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시게 될 때, 도면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요런 항목들은 다 정리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제 시트에서, 새 시트 지금 다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자, 여기서, 주소, 아니다. 제목 블록인데? 제목 블록에 들어가면 여기 A3라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로드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시트인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많이 작업을 해서 시트 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트 배치를 하게 되는데, 도면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 배치도가 같이 따라 들어왔구나. 자, 상당히 도면이 크죠? 이건 지금 배치도가 같이 따라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1층에서, 지형을 제가 꺼버릴게요. 1층에서, 뷰 범위에서요. 얘는 이제 0으로 맞추고요. 여기도 0으로 맞추고. 그리고, VV에서, 지형 같은 경우에는 1층 평면도 작업할 때, 안 봐도 상관없죠? 자, 대지 꺼주시고, 그 다음에 좀 내려서, 지형도 꺼주셔야 돼요. 대지만 끄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딱 이거만 보이겠죠? 그러면, 자, 다시, 시트에 보시면 아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1층 도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얹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얹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얹은 다음에, 일단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너무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얹은 다음에, 옆쪽에, 필요한 수목 일람표를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수목 일람표. 그 다음에, 주차장 일람표도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주차장 일람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어떤가요? 한눈에 보면 딱 알겠죠. 여기에 이런 나무가 몇 크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차가 몇 대가 주차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배치도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배치도를. 그래서, 이런 일람표를 작성을 하시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단 오늘 이번 강좌에서는 그 지형 작성하시는 요령을 조금 배워보셨고요. 기본적인 지형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조금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요소라든지 수목, 주차 라인, 그리고 이제 내부 마감까지 해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조금 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아마도 이제 새로운 예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커리를 조금 살펴보고요. 커리에서 너무 좀 엇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작성을 조금 해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들 하셨고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연습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완성된 예제 파일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제 파일 보시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따라 하셨으면, 그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아, 나 했어요. 라고 하고 말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것만큼 좀 무서운 게 없죠. 그죠? 또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잔소리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격상, 잔소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수업할 때도 사실 이렇게 길게도 수업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게 많이 봐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 맘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나가는 예제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고 올려주셔야 제가 보고 아 어디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아시겠죠?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